이게 6명 뭐 이렇게 뽑을 때는 4등급 미만 없고, 근데 이게 23명이 됐을 땐 5등급 대학교 학생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내신이 낮아도 그런 학생들을 일정 비율 선발할 여지가 좀 생겼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레스포 케아트 연구원장 이상민입니다. 올해 2027년도 입시를 강타할 최고의 빅뉴스, 태종대 영학과 23명 수시 정시 뽑지 않는 거죠.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을 정시에 뽑기 때문에 거의 이제 선발 안 한다고 보는 게 맞고, 작년이 이제 6명이었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올해 입시 판도를 아예 바꿔버려요.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종대 영학과가 원래 10명 뽑다가 인원이 이제 6명으로 줄었는데, 세종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단국대도 이제 7명이잖아요. 그리고 국민대가 또 줄어서 13명이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게다가 그게 겹쳐. 이게 무슨 지금 거지네 집에서 뭘 뺏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겹치기 때문에 지금 스토리텔링을 사실 단독적으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죠. 게다가 내신이 한 5등급이다 이랬을 때, 특히 그 스토리텔링 학교가 안 그래도 선발위원회 적은데 지원하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컸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학교들이긴 하지만 뽑는 인원이 너무 적고 겹치고 또 내신은 좀 낮았을 때 지원하기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스토리텔링이 이제 입시 중심이 되기 어려웠는데, 올해는 세종대가 23명이 됐다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3명이 됐다는 건 단순히 합격자가 늘어난 것 뿐만이 아닙니다. 자, 합격자가 4배 막 이렇게 늘어나면 지원자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원자가 원래 세종대가 10명 뽑았을 때 1000명은 그냥 넘었기 때문에, 세종대가 분산이 됐다 치자고요. 세종대, 단국대, 그리고 이제 국민대가 분산됐다고 했을 때 지원자가 막 어떻게 되냐? 1000명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산되면 여러 개 쓴다는 거죠. 국민대도 쓰고 단국대도 쓰고 세종대도 쓴다는 거지. 근데 이게 겹쳐버렸다는 건, 이게 지원자가 막 폭증하는 게 아니라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배를 뽑는데, 수시에서 23명이 됐는데 지원자는 그에 비례해서 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 지원자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그 세종대가 단일 이렇게 분산됐을 때 최대치를 찍었을 때 1000명 넘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많이, 올해는 많이 뽑기 때문에 거의 다 쓴다 쳐도 1500명 정도? 맥시멈이 한 그 정도 되거든요, 영학과가. 그러면 늘어난 숫자는 4배인데 실질적으로 지원자는 작년 아니고 작년 겹쳤을 때 말고 그 전년도 평균으로 봤을 때 거의 1.5배 늘었는데 선발위원 4배 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지금 베네핏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겹쳤다는 게 또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국민대, 단국대, 세종대가 10월 3일 토요일에 올해 다 겹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은, 세종대가 23명을 뽑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를 지원하면 겹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대와 단국대에서 인원이 좀 조절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치 싸움인 거죠. 근데 대부분 학생은 세종대를 피해가기가 좀 힘들어요. 23명을 뽑으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국민대, 단국대 지원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 또 소신 있게 단국대를 쓰거나 국민대를 쓰는 학생들이 또 어떤 결과적인 이점을 갖게 될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면 되게 재미있게 잘 연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일단 베이직한 그 기본적인 어떤 지원에 대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작전을 하고 여러분이 전략을 세우는 건 또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의존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23명을 뽑는다는 거는 세종대는 1차에서 그 스토리텔링 실기만 100% 보기 때문에 5배수 뽑잖아요. 그럼 한 110명쯤 되잖아요. 그 110명 안에 드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내신을 보기 때문에 이게 6명 이렇게 뽑을 때는 내신이 데이터가 좀 폭넓지가 않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에만 있을 가능성이 커요. 4등급 미만 없고 이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23명이 됐을 땐 5등급 대학교 학생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5등급 대학생들이 이제 세종대 쓰느냐, 단국대 쓰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세종대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내신의 스펙트럼도 따라서 조금 늘 가능성이 좀 안 늘 가능성보다 좀 크다. 왜냐하면은 2차에서
결국 면접과 내신을 보는데 교수님들이 실기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선발해야 되겠다는 인원들이 좀 내신이 낮아도 그런 학생들을 일정 비율 선발할 여지가 좀 생겼다는 거죠. 23명이라는 인원은 많은 거기 때문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등급 대 학생들의 좀 그 지원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좀 늘어났다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단국대도 최저가 6이고 평균이 4.5. 그러니까 평균이 4.5라는 거는 국어, 영어, 사회 10% 들어가는데 4.5라는 거는 단국대가 굉장히 성적의 반영이 그 스토리텔링 학교 중에서 낮은 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국대와 세종대, 그리고 이렇게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5등급 대 학생들이 좀 가능성이 생겨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국민대는 뭐냐? 국민대 시험이 자기한테 맞는 학생들이 좀 쓰는 게 베이직한 거죠. 문학적인 거나 시를 재창작하는 거기 때문에 감수성이나 또 글에 있어서 약간 기승전결, 그러니까 딱 그 1050자짜리 짧게 장면화하는 거에 좀 뛰어나고, 그리고 이야기 자체가 국민대 스타일에 좀 잘 맞게 잘 쓰는 학생이고, 내가 국민대가 좋다면 소신껏 국민대를 쓰는 거를 강력 추천하고요. 그 밖에 내신이 좀 낮다 했을 땐 전략적으로 단국대가 내신이 좀 낮아도 뽑아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국대를 그냥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례해서 조금 늘어날 가능성을 봐서 세종대로 가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조금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진 거, 요런 게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세종대 영학과가 23명이 돼도 그게 비례해서 몇 배 이렇게 지원자가 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기회다. 게다가 110명을 뽑을 땐 실기밖에 안 보기 때문에 올해는 실기 공부를 좀 열심히 스토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입시에 좀 중심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내신이 좀 높지 않을 경우에 위주로 준비하다 보면 한예종이 좀 붕 떠요. 뽑는 시기도 좀 늦고, 그쵸? 그래서 한예종이라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는 알겠지만 뭐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뭐 내신이 좀 루머가 있어요. 한예종 영학과 내신 높아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 학생한테 팩트를 완전 체크했거든요. 뭐 확실하게 5등급은 확실히 있어요. 많아요. 그 밑에 등급도 본인은 주변에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좀 제 생각에는 5등급 때는 확실하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아예 안 보는 거예요. 한예종은 내신의 그 반영이 20%지만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좀 마음에 들면 선발하는 경향이 좀 그 논술에서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 논술에서 좀 좋은 글을 쓰면 내신에 있어서 20%의 그 부족함이, 어차피 학생들이 되게 스펙트가 넓지 않거든요. 1등급 있고 9등급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잘 나오면 뭐 한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뭐 요 사이이기 때문에 5등급 대라면 한예종 영학과 자신 있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6등급 때도 사실 한예종 영학과는 사실은 써도 되는 학교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적이 낮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단국대, 그 다음에 한예종, 그 다음에 세종대, 이런 주요 메이저 학교들이 그리고 성결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 12개를 내가 고를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올해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실기 전형에서 지원의 어떤 가능성의 스펙트럼이 좀 많이 넓어지는 게 올해 입시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성적이 높은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하죠. 실기에서도 유리하고 학종이나 또 한예종에서 여러 선택들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은 높은 게 좋지만, 올해는 성적 낮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숭실대나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내년에 올해 하여튼 재수 좀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묶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한예종, 그 다음에 세종대, 그리고 뭐 국민당국,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서울예대에서도 스토리텔링을 보잖아요. 그리고 서경대 러브라인도 일종의 스토리텔링 일종이고, 숭실대나 성결대에서 보는 그 발표하는 스토리텔링도 결국은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올해 입시의 중심축은 스토리텔링이라고 확실히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스토리텔링을 좀 갖추면서 여러 학교들을 다양하게 한번 이제 여러분의 상황과 내신에 맞게 생각해 보는 게 올해 이제 영학과 입시 전략의 중심이다. 여기서 약간의 이제 조금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저는 저희 학원에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학교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이란 과목으로 제가 연결지었잖아. 한여종부터 쭉. 그러면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극작가나 심지어 문창과까지도 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두 학교 정도는 극작가나 문창과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는 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에요. 합격의 다양성을 가지고 학교를 갖다 쓰는데, 근데 영화과 쓰는 친구들은 사실 그 문창과나 극작과까지 갈 일은 크게 없어요. 왜냐면 영화과에서만 해도 6개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원래 글쓰기에 좀 관심이 많았고 면접이나 이런 거보단 글쓰기에 좀 더 흥미가 있고, 영화를 해도 그 시나리오 쓰는 쪽에 더 관심이 많고 글 쓰는 게 난 좋다, 이런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